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예, 드디어 고대하던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드디어 여름이 왔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로 고3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죠. 영상 제목 자체가, 그죠? 22학년도 여름방학을 대비하는 고3의 자세니까 고3 학생이 많을 텐데, 지금 이 타임 여러분 뭐 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정도면은 거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 마감이 됐을 거고요. 지금 조금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8월 달 초까지 학교에 따라 가지고는 그 생기부 관련 내용들을 다 받아서 생기부를 조정을 아마 할 거예요. 그거 진행하는 학생도 있으실 거고, 생기부가 거의 다 완성이 된 경우 같으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할까, 그거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되겠죠. 그리고 학종 관련된 걸 버리고 난 정시 올인하겠다, 아니면 학종이나 교과보다는 그래도 논술 전형이 그래도 가능성이 높겠다 판단을 한 학생들은 또 논술과 정시를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 버리고 논술만 또 하는 학생 분명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시기에 여름방학을 맞이한 이 시기에 어떻게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한 4주 남아있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내가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평 성적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정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성적에 대한 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한테는 9평도 남아있죠. 8월 마지막 날 보는 6평과 9평을 결합시켜 가지고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지에 대한 거를 먼저 좀 가늠할 수 있으면 수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학교를 지원을 할 때 조금 좋은 어떠한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내신 성적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종의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생기부 내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먼저 1차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창체나 아니면 세특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마 3학년 1학기께 완성은 아마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생기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한 번 정도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느 학교, 어느 전형, 어떤 전공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9평 보고 나서 9평이 8월 31일인데 그날 시험 보고서 우리가 원서 접수 마감이 9월 17일이거든요. 그 기간,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학교를 결정하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갈 경우에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를 하면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8월 달 정도에, 만약 여러분들이 9평을 정확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광복절 전후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좀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시켜놓고 한 열흘 정도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9평을 자기 전력을 다해서 볼 수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면은 꼭 내가 정시만 노리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정시 성적으로 얼마쯤 나올 수 있을까,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학생부 종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 대비를 8월 중순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전제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6평 성적이 있을 거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생기부 성적이 있을 거고 창체나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립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가지시고, 물론 여러분 혼자서 어디가 사이트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전문가를 좀 만나보신 다음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영역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전공에 적합하게 내가 세팅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년도나 전전년도랑 대비했을 때 올해 예상이 어떨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보면 조금 더 좋은, 미미하긴 하지만, 미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적합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더 좋은 방안과 방법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관점들을 찾아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학교가 일정 정도 결정이 됐고 전공이 정해졌으면 한 절반 정도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안 들어갈 거고요.
한 절반 정도는 자기소개서 들어갈 텐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학생이 쓰고 나서 쓴 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막 골고루 첨삭받아보거나 비평을 들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명한테 들어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 받아보시면 어떻게든 좀 지적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걸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멘붕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쓰는 건 당연히 학생이 써야 됩니다. 학생이 써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적어도 2번 정도는 반드시 정독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기부의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필하라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대필하라는 게 아니라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에 구현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감안해 본다면,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보면 훨씬 다른 내용들, 더 좋은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 쓴 거를 첨삭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써진 거를 첨삭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쓰기 전에 관련되어 있는 원 소스, 원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구성으로 문항별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1번, 2번, 3번만 봐도 나라고 하는 학생을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기부에 나와 있는 건 물론 다 여러분들이 한 거고, 여러분들이 3년치에 관련된 내용 정립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는 여러분을 썼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본 여러분의 모습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거꾸로 보는 거죠. 3년 동안 내가 겪었던 나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는 게 더 나를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잘 점검해서 써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첨삭 받는데, 첨삭의 경우도 가급적이면 같이 브레인스토밍 했던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이랑 같이 첨삭에 대한 내용도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첨삭을 여러 명에게 다르게 받게 되면 글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글 자체가 이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첨삭은 처음에 같이 진행했던 선생님, 같이 봤던 분이 계시면 그분이랑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물론 뭐 비평을 받아보거나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는 건 보여줄 수 있지만 수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가급적이면 함께 했던 선생님이랑 같이 봐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시면은 아마 1차적인 마감이 될 거고, 거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광복절 즈음에서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평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집중한 형태로 해서 시험 봐서 내가 어느 정도 데이터, 어느 정도 성적대가 나올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도 뭐 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이외에 만약에 논술을 봐야 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과 계열 같으면 뭐 주로 미적을 많이 보는 학생이 많잖아요. 근데 미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3월 1학기가 진행이 됐을 때 거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학원에서 확인해 보면 한 5월 달이 넘어야지 제대로 이제 플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적을 제대로 안 배운 학생들한테 미적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논술 문제를 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학교가 7월 달 이후에가 돼야지, 학원에서 마찬가지인데 7월 이후가 돼야지만 비로소 진짜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논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이과 관련된 내용에서 논술하는 학생들은 거의 진짜 의미의 모의고사 패턴의 형태로 해서 실전에 기초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보면은 뭐 전년도 교차 지원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중에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 일부는 실제로 정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교차를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서 쓸 때는 뭐 학종이나 아니면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다 넣어놓고 나서 시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시험장 가고 안 가고 결정을 할 건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과 쪽은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도 뭐 그렇지만 논술 전형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 패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교 라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학종이 예상 밖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논술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러 번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논술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로 정시로 들어왔을 경우에 정시 인원에서 문과에 차지할 인원 중 일부가 이과 학생들한테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 자체가 수학 관련되어 있는 거랑 탐구에서 이과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했겠지만 결국 정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교 라인까지 높일 때 높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 그러면 논술은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단 제가 볼 때 올해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논술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경쟁자가 조금 더 붙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서 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정도까지를 준비한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례들을 봤을 때는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한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꼭 정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수능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분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물론 집중해야 할 학생들은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지만 꼭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전형을 나눠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에 되게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4주 정도 남았는데 방학이 4주 기간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하는 입시의 결과를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 내년도에 난 재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올해 안에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결과 또 다른 목적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